그럼 확실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네. 저같이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확실한 종목을 찾아서 네.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그 네. 방법을 네. 알려주세요. 자, 좋은데 네. 제가 이 질문부터 좀 네. 드려볼게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적! 실적이죠. 네. 실적이 움직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실적이 잘 나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실적이 반영됐을 때. 물론 반영되는 건데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오케이, 좋은 답인데 네.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형성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 아닐까요? 네.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면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런 종목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그죠? 좋아질 종목이요? 네.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 그리고 네. 그 실적 증가하는 것에 기울기가 가파른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죠. 네. 그러면 조금 어렵게 찾는 방법과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을, 아니 쉽게 찾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 어렵게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어렵게 찾는 거에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 네네네. 이런 거죠. 네. 주식 투자 이왕 하고 싶으면 실적 제일 잘 나고 그 중에서 제일 주가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고 싶겠죠. 그쵸. 네. 그러면 약간 어려운 어렵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것도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참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쉬운 방법은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어렵게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아니 쉬운 방법부터 조금 더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아, 네, 쉬운 친절하게. 방법. 네. 쉬운 방법은 뭐냐? 네. 예를 들면 일단 실적 발표하는 주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하는 주기. 네네. 기업마다 다 달라요? 아니, 거의 비슷한데 네. 뭐 개별 날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시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12월 결산 기업이 한국은 대부분인데, 네. 그러면 12월 결산하면 그 한 해 결산 보고서를 네.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90일 안에 내도록 돼 있어요. 아, 네네네. 자, 그러면 결산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그 지난해 실적도 같이 발표하거든요. 아, 지난해 실적과 이제 4분기 실적이 마찬가지로 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다음 해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부터 반기별로는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아, 그 실적 이후부터- 발표를 한다고. 아, 그러면 네. 1분기는 네. 5월 15일, 어. 2분기는 8월 15일, 어. 3분기는 그 다음 뭘까요? 11월 15일? 와, 맞췄네. 네네. 네, 쉽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발표할 무렵에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일찍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다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전자공시 시스템 할 때 거기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사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금융의 네이버 뭐 금융의. 실적 전환, 실적 개선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시한 한 달 전쯤부터, 네. 또는 뭐 보통은 한 보름 뭐 20일 이 정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검색들을 해보시면 네. 실적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 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관련된 기사가 나와요? 그런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또는 뭐 빨리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네. 실적 전환 또 실적 개선이 된 기업들이 걸리겠죠. 네네네. 그럼 그런 기사들을 이제 찾아서 네. 거기에 걸린 기사들 중에 기업들 찾아보고 네.
그 기업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일시적인 개선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네. 테마나 네. 이런 이슈가 섞여가지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회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회사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럼 그 이익 구조가 네. 이익이 난 구조를 살펴보면 되죠. 이익이 난 구조를.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매출이 어느 회사의 매출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종분당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은 2018년까지는 되게 저평가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실적이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었지만 이 회사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그 2019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 올랐냐? 락토핏이라는 우리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락토핏 이거요? 네. 그걸 개발해서 그게 이제 대박 그 났어요? 자회사가 네. 비상장 상태의 자회사가 네. 이제 그걸 그 제품을 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겠죠. 네. 그러면 그 이유를 따지면 락토핏이 많이 팔려서 뭐 그렇다. 뭐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렇다. 그러면 이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때 이제 시장에서 되게 반응이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흐름을 타고 가면 요번에도 좋지만 다음 분기 좋을 그리고 수도 뭐 한 있겠네. 1, 2년, 2, 3년까지 계속 좋겠네. 이런 판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건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속성이 없는 거는 지속성이 없는 건 이래요.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네. 이걸 뭐 이제 팔았어? 예, 회사가 무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어. 네. 뭐 일시적으로 되게 순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잡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일회성 이익이고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지속성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익이 약간 지속되긴 해도 좀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장이요? 간장 만드는 게 뭐 샘표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샘표 그 원료가 기본적으로 콩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대두라고 하는데 대두 콩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가가 싸진 거죠. 네. 그러면 원가가 싸져서 기본적으로 이윤이 좀 많이 남긴 해요. 이익이 네. 많이 남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매출 성장이 막 확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그냥 매출은 그만한데 원재료비가 싸져서 이익이 생겨나는 건 이익 구조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막 매출이 확 커지면서 이익도 등달아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게 사실 주가가 제일 빨리 오른 거고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건 좀 뭐 좋아지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긴 하냐? 네, 콩원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그냥 기사 검색을 해보셔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사로도. 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는 뭐 이제 아까 말씀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면 그 회사가 분기 단위로 네. 각종 뭐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걸 내거든요. 아. 그런 걸 보다 보면 앞에 사업 내용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우리로 치면 주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잘 내용을 보면 다 사실은 한국말로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너무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들어가 네. 보면. 그런데 아,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게 익숙해지고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네, 점차 쉬워져요. 근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다들. 네, 자, 그리고 요즘 친절하게도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은 이제 좀 뭐 어찌 보면 자기네들 관련 있는 그 펀드들에 있는 담긴 종목들을 주로 커버하고 네, 또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걸러 듣기는 해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업을 꽤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죠. 네. 그래서 소스는 되게 다양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주식 투자하면서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차트는 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 얼기설기하고 맞아. 그런 건 보지 마시고요. 정말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네, 좀 제대로 분석한 느낌이 드는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제 책에 브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네. 어느 정도는 네. 참고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어렵게 아는 방법인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자, 이거는 이제 이게 그냥 쉬운 거였다. 어떤 종목을 고르든 아, 네, 네, 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쉬운 방법이었구나. 기업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간단한 재무 상황을 본다든지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본다든지
뭐 전자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보고서를 본다든지 또 음. 주담 통화하고 또 정말 이제 가능하다면 기업 탐방까지 해보는. 어머. 자,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기업 탐방을 한다 네. 그러면 네. 물론 이제 투자 스터디 같은 걸 구성해서 우리가 좀 갈 테니 조금 받아달라 하면 받아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SJ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예, 그룹이 실제로 있는 회사고. SJ? 헬렌 카민스키 모자 아세요? 전혀 모르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알만한 저는 잘 몰라요. 자, 헤알못이에요. 네. 헬렌 카민스키 모자 만들고 칸골 뭐 브랜드. 칸골 알아요. 네, 칸골 브랜드 만드는 우리나라 패션 기업이에요. 거예요? 네. 진짜. 아니 라이센스는 외국 걸 따왔는데 아. 국내에서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업체의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 이런 데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손님 그리고- 없던데. 아, 지금은 없죠. 아, 네. 네, 물론 네. 그래서 네.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면 그래서 뭐 면세점 이런 데 가보니까 없던 뭐 안 팔리던데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서 요즘 온라인 채널로 많이 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 그래? 면세점 매출은 많이 줄었어도 온라인 채널이 많이 늘어났구나. 네. 그러면 그걸로 어느 정도 상세가 되겠네. 그리고 사실 더 나가면 저는 뭐 주담하고 통화하면 막 한 30분, 1시간씩 통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분들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뻥칠 수도 그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거나 저 사람한테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려면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 숙달이 돼야 되죠.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어느 세월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다음 자, 생에.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평생 할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즘 시쳇말로 뭐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1, 2년 좀 바짝 해서 공부해두면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배우면 된다니까요. 저 네. 같은 사람도 되는 겁니까? 네. 네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 이제 네, 이제 말씀드리면 어려운 방법. 어려운 방법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앞에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뭐 기사 검색에서 걸린 기업들. 근데 기사 검색을 하면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관심 있는 커버하는 회사들은 전체 상장사 2,300개 중에 네. 대략 한 3,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중소형주 이런 거는 오히려 증권사에서 커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똘똘하게 막 실적 잘 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동네 빵집에 뭐 맛있는 빵집이 있겠지만 네. 전국 맛집보다 좋겠어요. 아니죠. 예. 근데 그럼 쉽게 말해서 상장사 중에 네. 주가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 음. 그걸 찾는 방법이 이제 약간 어렵지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제 그거는 FN 가이드라든지 이 한국거래소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이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되면 그 실적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만간 이제 8월 15일 되면 2020년 네.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20년 2분기라고 하면 2019년 2분기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네. 예. 그다음에 전분기는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자 그러면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 실적이 많이 늘어난 종목을 찾으면 돼요. 네네네. 예. 왜 전년 동기까지 같이 보냐? 네. 어떤 기업들은 되게 계절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와서 그렇지만 항공업, 여행업 이런 거 여름에 잘 되겠죠. 네. 여름이 근데 3분기에 끼어 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3분기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편의점도 얼음 이런 거 많이 막 더워서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먹을 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사 먹을 때, 물 사 네. 먹을 때 그때 편의점도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좋은 편이거든요. 또 어떤 기업은 연말에 막 밀어내기 수출하는 바람에 4분기 실적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학원가 같은 데도 사실은 3분기 이런 실적이 되게 좋죠. 네. 왜냐하면 뭐 시험 앞두고 막 파지 그쵸, 그렇게 그쵸.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분기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하고도 이제 좀 같이 비교를 비교를 해봐요. 해야 네. 양쪽이 다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실적이 진짜 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 중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뭐 한두 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이상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적 증가폭이 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 상승폭이 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뭐 과정은 비슷해요. 뭐 내부 금융 같은 데 가서 기본적인 어떤 상황 챙기고 네. 또 뭐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사업 보고서 보고 네. 뭐 이런 등등 과정에서 이제 압축을 해가면 되는데 네. 주가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일주일 후에 오를지 모르죠. 내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니까 실적 많이 나는 종목은 주가 오르더라. 그러면 실적 많이 나는 종목은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나는데 이 나는 구조가 아까 정건당 홀딩스처럼 네. 이 사업 구조가 한동안 좀 지속될 사업이야. 네. 그러면 지금 잘 났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계속 잘 나겠죠. 네. 그럼 우리는 그동안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뭐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네.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폭이 큰 기업을 네. 찾아보고 이제 검색을 쭉 해보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국 맛집 중에서 제일 실적 지금 증가폭이 크고 네. 또 향후에 조만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후보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걸 좀 뭐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압축해서 자세히 보셔야 되지만 네. 그것만 하셔도 수익률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 1년에 한 250일 정도를 일하잖아요. 네. 근데 그 250일에 네. 예를 들어서 25분의 1, 네. 1이면 10일이잖아요. 네. 그 10일을 예를 들어서 각각 한 종목당 5일씩 써서 두 종목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두 종목을 되게 실적 잘 날 거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두 종목만 딱 골라서 비중 실어서 투자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만큼 5일이나 걸려서 골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 말은 직장 다니어서 250일 다녀서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안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축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금만 있으면 연봉 버는 것만큼 번다고요. 아니 어렵지 않은 게 네. 이게 자꾸 비현실의 세계라고 생각할지 네, 모르겠는데 되게 자꾸 정신이 예를 들어서 한 따르네요. 2억 정도의 주식 투자 자금이 이제 나중에 축적이 된다고 치자고요. 2억이요? 네. 예. 그 중에 1년에 25% 수익 내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 되잖아요. 네. 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 그 증권 계좌에 지금 67%인가, 이제. 그건 이제 소장님처럼 고수가 돼야지 가능한 자, 그러니까 거니까. 제가 네. 이렇게 저처럼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하버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한 종목만 빠삭하게 이렇게 파면, 예를 들어,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네. SJ그룹 같은 경우는 패션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그런 게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럼 자기가 잘하는 종목 고르면 돼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막 전화하고 네, 전화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환경 검색하고. 컨센서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뭐 책에 자세한 부록에서 실려 있으니까 그 참고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좀 정보들 찾아보시고 해서 제가 말한 건 5일 동안 다 파야 된다는 게 아니라 5일 정도만 들이시면 직장 다니신 거 25분의 1 정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연봉 수준만큼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쌓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 네. 예, 그런 종목도 골라낼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왜 안 해요? 아니, 모르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그래서 하시는 저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아, 자, 연봉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돈 버시는 것 한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 건물주다 뭐 또 자본 가진 사람들이 막 큰 돈 버시는 거그 박탈감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은 되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이게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네. 가능하다니까요. 웬만한 그 분들이.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반도체 2차 전지 잘 모르겠어.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나 영화 되게 좋아해.
그럼 영화 관련 산업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패션 좋아해. 그럼 패션 기업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되죠. 네. 예. 이게 주식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다 보면 이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아. 예. 그게 굉장히 좀 장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파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잠깐 끊고 가고요. 네.